은퇴는 월급을 받고 다니던 직장에서 몸만 빠져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이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아내와 와인 한잔하며 TV를 켰는데 두둥 응답하라 1988을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시절 고3이었던 쌍문동 5인방과 그의 가족들이 좌충우돌 살아가는 마음 따뜻한 우리들의 옛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요즘도 재방송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인공들과 똑같이 1988년에 고3을 보낸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귀여운 덕선이의 아버지는 은행원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땐 그랬는데 말이죠. 100세 시대, 고전적 의미의 은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래 은퇴의 정의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정식으로 퇴장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들락날락하면서 점점 구식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은퇴란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변화되었는데요. 평생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은퇴 후에 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동안 결혼 만족도가 하락했다가 부부가 노력해서 이 단계를 넘기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50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급증은 은퇴에 진입하는 모든 부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균 수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제 부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둘이서만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고 견고했던 유대관계가 약화되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도피수단이 되었던 자녀 양육의 의무와 일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나니 부부는 더 쉽게 부딪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장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감출 방법이 없어집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오늘은 선배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딸 둘을 낳아 키우고 안정적인 맞벌이 생활을 했던 55세 동갑내기 선배 부부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직했고 아내는 간호사로 동네 개인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은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행하고 싶은 장소들을 꼽아보며 은퇴 후 평화로운 일상을 꿈꿔왔던 거죠.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연금과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노후를 즐길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6개월간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 지방에 살고 있는 자녀들 집에 방문해서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행복한 은퇴자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들에게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둘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지만은 않았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갈등이 자라났습니다.
활동적이었던 아내는 다양한 취미 활동과 모임으로 외출이 잦았고, 내성적인 남편은 등산과 TV 시청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무료하고 모든 일에 시들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직장과 관련된 지인들이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힘들었고, 또한 만난다 해도 금방 서먹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가져보라고 권유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별 의지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짜증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에 있는 딸이 일주일 동안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이 함께 가면 방해만 될 뿐이라며 아내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예민함과 변덕이 피곤해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던 거겠죠. 암튼 은퇴한 지 1년도 안 돼서 둘의 관계는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은퇴 초반에 느꼈던 행복을 되살려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등은 여행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 초반부터 지속된 갈등으로 일주일 만에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은퇴 후 불과 1년 만에 자신들이 애써 갖고 온 결혼 생활이 무너졌고 지금은 이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둘 다 은퇴 후 부부관계에 미칠 심리적 변화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갈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위협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뿐더러 은퇴란 것이 부부에게 완전히 새로운 무대라는 것도 좀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퇴한 부부는 전에 없이 둘만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20, 30년 동안 조율을 거쳐 만들어왔던 친밀감, 가사분담, 재정 문제 등과 관련된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같이 지내던 시간이 적을 때는 눈 감아줄 수 있었던 상대방의 성격상 단점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립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 시청을 하는 남편을 예전에는 용납했지만 이제는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하며 아내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은퇴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은퇴는 곧 상실과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적 활동, 일상, 수입, 직장 동료들을 잃고 때로는 신분을 박탈당한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은퇴가 당사자와 부부에게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는 은퇴의 환상을 믿지 않고 심리적 현실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인구가 늘어나고 은퇴자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은퇴의 현실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수천 가지 방식으로 결혼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 돈, 가사분담 등 수많은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라면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이막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